자, 다음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봅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뜻이냐면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아까 가정법을 배웠었는데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였어요.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내가 새라면 날 텐데, 즉 현재 새가 아니라서 난 날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할 때 가정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과거에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즉 과거에 뭐뭐가 아니라서 뭐뭐가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도 주절과 종속절이 있겠죠. 먼저 if가 들어간 종속절은 if you had not lied to me 이고요. 주절은 I would have believed you 이거예요. 그런데 종속절에 어떤 동사의 형태가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had 과거분사형이 쓰이고 있죠.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had 과거분사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이게 과거 완료인데 과거 완료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과거까지 이어지는 일, 그거를 과거 완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had pp를 써요. If I had lied to me 이 말은 had not lied to me 이 말은 네가 만약에 거짓말을 안 했다면, 과거에 안 했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주절에는 어떤 동사를 썼는지 봅시다.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주고요. 우선 그 다음에 have 과거 분사형을 써주고 있어요. have 과거 분사형은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have 과거 분사. have 과거 분사형은 현재 완료 시제예요. 네, 즉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을 쓸 때에는요. 종속절에는 과거 완료 쓰고 주절에는 현재 완료를 써주는 거예요. 현재 완료만 쓰면 안 되고 조동사 과거형 먼저 쓴 다음에 have, pp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쓰면은 해석할 때 만약에 네가 거짓말을 안 했다면 나는 너를 믿었을 것이다. 과거에 안 했다면 과거에 믿었을 것이다. 즉 과거에 했기 때문에 과거에 못 믿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냐 과거 사실의 반대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 예문도 살펴볼게요. 종속절에 If I had known you before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알았다면, 전에 알았다면 이런 말이죠. 과거에 나는 would not have been lonely. 나는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장인데요. 보시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과거 분사, 즉 과거 완료가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만약에 내가 너를 알았다면, 이렇게 안다면이 아니라 알았다면 하고 과거형처럼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절은 나는 너를 나는 would have not been lonely. 내가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형으로 안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have 과거분사형 오고 있는 거 확인되셨죠?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지금까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뭔지, 가정법은 뭔지, 조건절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각각의 지금부터는 각 조건절과 가정법, 가정법과 가정법 과거 완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가정법과 조건절의 차이입니다. 조건절 같은 경우에는요. 실현 가능한 것을 가정할 때 조건절을 쓰고요. 가정법의 경우에는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정할 때 가정법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문을 통해서 보겠어요. 만약에 내가 당첨되면, 로또에 당첨되면 나는 집을 살 거야 이 말인데, 이 말을 할 때 I의 입장은요.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말을 한 거예요. 로또를 맨날 사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고 로또에 당첨된 거를 강하게 믿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로또 당첨되면 난 집 살 거다. 이 말은 어느 정도 확신에 차서 하는 말입니다. 실현 가능하다고 믿고 하는 말, 이거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에는 보셨다시피 동사의 현재형 써주고요. 조동사도 현재형을 써줍니다. 그런데 가정법은 어떻게 다를까? 가정법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정할 때 말해요. 만약에 I라는 사람이 아까 그 사람과는 달리 절대 로또를 믿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사람일 때, 그런 사람이 이런 문장을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로또를 산다면 난 집을 내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나는 집을 살 거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도
절대 당첨이 안 될 거고 집도 안 살 거야 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어요. 당첨이 안 될 거고 집도 못 살 거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것, 현재 사실의 반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법을 쓸 때에는 이렇게 동사의 과거형 써주고 조동사도 과거형 써준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가정법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실현 불가능한 거, 둘 다 실현 불가능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실현 불가능한 거, 현재 사실과 반대에 대해서 가정할 때 가정법을 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즉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씁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현재, 즉 가정법에서는 이게 과거형이고 조동사도 과거형 쓴다 그랬죠?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때는요, 이 조건 if절에, 즉 종속절에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고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쓴 다음에 현재 완료를 써주는 이런 규칙, 법칙이 있었습니다. 해석하면은요, 첫 번째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로또를 당첨되면 나는 집을 살 거야. 즉 현재 당첨될 가능성이 없고 집도 못 사. 이 말을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예문에서는요. 만약에 내가 로또에 당첨됐었다면 나는 집을 샀었을 거야. 이 말은 과거에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집을 샀었을 거야. 과거에 로또에 당첨이 안 돼서 집을 못 샀어. 이 말이에요. 가정법과 가정법 과거 완료의 차이. 이거는 현재냐 과거냐의 차이고요. 조건절과 가정법의 차이. 이거는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냐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조건절, 첫 번째 조건절의 경우 당연한 것을 가정할 때에는 종속절에도 현재 시제, 주절에도 현재 시제 씁니다. 그런데 가능성 있는 조건절을 쓸 때 당연한 건 아니어도 자연 법칙은 아니어도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때에는 if절의 현재 시제 그리고 주절에는 will, can, may, should와 같은 조동사를 써줍니다. 가정법의 경우에는요.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정할 때 쓰는 거고요. if절에는 과거 시제 쓰고 주절에는 would, could, might과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 즉 과거에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정했을 때, 즉 과거에 이러저 했으면 뭐뭐 했을 텐데 이런 말을 가정할 때는요. if절에 과거 완료를 쓰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 다음에 현재 완료, have pp를 써줍니다. 네, 지금까지 if가 들어가는 다양한 이렇게 네 가지 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학습 목표 도달하셨는지 살펴볼까요? if절의 여러 가지 형태와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그 여러 가지가 뭐뭐 있었나요? 먼저 조건절 2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있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뜻은 if절에 뭐가 오는지 주절에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가정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